LA 한인타운 인근 라브레아와 베버리 교차로 한복판에서 총을 든 남성과 경찰 간의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긴박했던 당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LA 카운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어떤 새로운 변이가 우세종을 차지할지 보건당국이 예측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원숭이 두창 감염자가 14,0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LA 카운티도 확진자가 2배로 늘었습니다. 20여 개 주에서 폭염 경보가 발령됐고 1억 명 이상 폭염에 노출되는 등 미국이 이상기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만간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달러화 강세로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달러 결제와 원화 결제 사이에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것이 유리한지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LA 한인타운 인근 라브레와 베버리 교차로에서 무기를 든 남성과 경찰 간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긴박했던 당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가롭던 일요일 오전 9.11에 걸려온 한 통의 신고 전화. I'm walking on Beverly and Fuller and there's this black guy. He's flashing a gun around. He's pointing it to these construction guys. Suspect smelled black, blue sweater, pointed gun at construction workers, then placed gun in a food bag. Suspect is speaking to himself. 출동한 경찰이 라브레아와 베버리 교차로에서 문제의 남성을 발견하고 차에서 내리는 순간 남성이 경찰을 향해 총격을 가했고 곧바로 대응 사격이 이뤄졌습니다. 남성이 뒤로 물러나며 계속 총을 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경찰 바디캠 영상에서도 총격전 당시 긴박했던 상황이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경찰은 이후 용의자가 숨어든 주택가 인근 두 블럭에 걸쳐 추가 인력을 배치하고 포위망을 좁혔습니다. 이후 헬기에서 용의자가 엎드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서서히 접근한 뒤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Blocker was struck by gunfire and was transported by the Los Angeles Fire Department paramedics to a local hospital where he was treated for the gunshot wounds sustained during the incident. Blocker's loaded semi-automatic handgun was located at scene. The gun, which was reported stolen from a vehicle a few days prior to this incident, LA에 거주하는 올해 33살 흑인 남성 존 블라커는 현재 경찰을 향한 2건의 살인 미수와 3건의 살상무기 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긴박한 상황에서의 대응과 체포 당시 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졌음을 강조하며 영상을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뉴욕에서 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 요원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 이유를 제휴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 로체스터 지역에 소재한 스트롱 메모리얼 하스피털의 응급실 내부 CCTV 영상입니다. 한 사복 차림의 경찰 수사관이 응급 의료진에게 성큼 다가오더니 벽으로 밀어붙인 뒤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밖으로 연행했습니다. 경찰관이 이렇게 응급 의료진을 현장 체포한 이유는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응급 의료진 레키아 스미스가 환자를 하차시키던 중 구급차 문으로 옆에 있던 경찰 차량을 쳤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해당 경찰 수사관은 스미스에게 신원을 요구했지만 스미스는 환자를 먼저 병원 안으로 안내하는 것이 먼저라고 설명했고 이를 마친 스미스의 뒤를 따라온 경찰이 그녀의 손목에 수갑을 채운 것이었습니다. 스미스의 변호사 측은 성명을 내고 구급차의 문이 경찰차를 치고 난 직후 흥분한 경찰 수사관이 스미스를 세게 안는 방식으로 진압을 하는 바람에 손에 잡고 있던 환자가 타고 있는 들것을 거의 놓칠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커뮤니티를 위험에 빠뜨리는 수사관은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스미스는 여전히 정신적, 육체적으로 충격을 받았지만 구급대원으로 다시 일하고 신속하게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지만 해당 고위 경찰 수사관의 이름 등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은 현재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로체스터의 경찰 조합인 로커스트 클럽은 해당 수사관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에 대해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또 경찰 측은 해당 사건은 수사관과 구급대원이 서로의 입장을 수용하고 해결에 이르렀다고 밝혔지만 스미스의 변호사 측은 그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들도 일반 대중을 위해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And when we see that you're treating someone like this and we expect you guys to work together, how should we feel as the public? 이에 대해 데이비드 스미스 뉴욕 로체스터 경찰서장은 철저한 조사를 약속하며 이 사건은 나에게 깊은 우려를 안겨주었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LA 카운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올 가을 또는 겨울 어떤 변이가 우세종을 차지할지 보건관리들이 예측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LA 카운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450명으로 사망자는 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입원 환자는 1,328명으로 어제 1,299명보다 늘었습니다. 코로나 검사자 중 23%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보건국은 밝혔습니다. 보건관리들은 올 가을 또는 겨울 시즌 유행할 코로나19 변이를 예측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빠르게 진화하면서 어떤 변이가 우세종이 될지 예측이 어려워 백신 개발 등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식품의약국 FDA는 지난달 오미크론 변이인 BA4와 BA5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백신 개발을 화이자와 모더나에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6주 만에 BA4와 BA5 전국 확진자는 90.7%로 올라갔습니다. 프레드 허친슨 암센터는 바이러스가 항상 진화하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 세계에서 우세종을 차지하고 있는 오미크론 계통 변이가 아닌 다른 변이의 출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원숭이 두창 감염자 증가에 따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LA 카운티도 확진자가 2배로 늘어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전 세계에 14,000건 발생한 것과 아프리카에서 5명의 사망자가 나온 점도 파악했다며 이 질병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 여부를 내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WHO의 최고 수준 선언으로 현재 유지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가 유일합니다. 한편 LA 카운티에서도 어제 기준 원숭이 두창 확진자 또는 의심 환자가 1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주 60명에서 2배 증가한 것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확산세가 빨라지고 있어 백신 공급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 대상자도 성병 진단 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습니다. 또한 지난 21일 동안 사우나와 목욕탕, 클럽 등 상업용 유흥업소에서 일한 성소수자도 백신 접종 대상자에 포함시켰습니다. 100도가 넘는 이상기온으로 20여 개 주에 폭염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로 인한 긴급 사태라며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양순 기자입니다. 전대미문의 폭염에 심각한 가뭄이 겹치며 미국 텍사스와 오클라호마의 평원지대가 쩍쩍 갈라졌습니다. 자연 발화가 일어나며 산불이 끊이지 않고 화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Be careful with sparks. Be careful with any kind of fire if you're outside. Follow burn bans. 미 애리조나주에선 4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배달을 하던 택배기사가 비틀거리다 쓰러지는 영상이 공개됐고 차 안에서 잠시 잠들었다 의식을 잃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I suspect if he did not wake up and he remained in this environment, he would have found himself in a lot of trouble. 이상 폭염 현상이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며 1억 명 이상이 폭염에 노출돼 텍사스 등 20여 개 주에서 폭염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기후변화로 인한 비상사태라며 곧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is is an emergency. As president, I'll use my executive powers to combat the climate crisis in the absence of congressional action, notwithstanding their incredible action. 그러나 당초 예상됐던 기후변화 국가 비상사태는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치솟는 물가 상승률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내놓은 대책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저소득층에 에어컨을 지원하는 겁니다. 때문에 말로는 비상사태라면서도 행동은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미국 은행에서 발급된 카드를 가지고 한국 방문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런데 달러화 강세로 한국에서 원화 결제가 유리한지 달러 결제가 유리한지 소비자들의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달러당 1,300원대를 넘나들고 있는 요즘 여행객들의 고민이 늘었습니다. 높은 환율 탓에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쉬워졌지만 현금이 아닌 카드를 사용할 경우 어떤 통화를 선택해 결제하는 것이 유리한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카드로 결제를 해달라고 카드를 내밀었더니 달러로 할래요? 원화로 할래요? 물어보니까 난감했습니다. 저도 어떤 게 좋을지 굉장히 순간적으로 어려웠는데 미국 주요 은행에서 발급된 카드 중 연회비를 납부하는 카드는 3%에 해당하는 해외 결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때문에 달러나 원화 중 어떤 통화를 선택해도 손실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카드 결제 시 현지 통화 대신 발급 국가의 통화를 표시해주는 카드 단말기를 DCC라고 부릅니다. 언뜻 보면 DCC 단말기는 소비자 친화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달러로 결제할 경우 수수료가 높다는 단점이 숨어 있습니다. DCC 단말기에서 달러로 결제할 경우 고객에게 불리한 별도의 환율이 적용되는데 이는 카드사와 가맹점, 단말기 업체의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원화를 선택하면 카드 사용 국가에서 책정한 당일 기준 환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때문에 카드 발급 국가의 통화인 달러를 선택하는 것보다 현지에서 사용하는 화폐인 원화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밖에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책정하는 환율보다 아멕스 카드가 기준 삼는 환율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다는 점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낙태권 폐지 판결 이후 대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급락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마켓 로스쿨이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가 대법원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대법원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38%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조사에서 60%가 지지 의사를 밝힌 것과 비교하면 크게 하락한 수치입니다. 낙태권 폐지 결정에 대해서는 응답자 64%가 반대 입장을 밝혔고 찬성은 38%로 조사됐습니다. 6월 주택 매매는 전달보다 5.4%, 전년보다 14.2% 감소했는데 평균 주택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6월 전국의 평균 주택 가격은 41만 6천 달러로 상승하며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5월 40만 8,400달러보다 올랐고 지난해보다 13.4% 상승했습니다. 1년 전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은 2.88%에서 지금은 5.51%로 높아져 주택 매매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0년 6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그러나 수백만 달러의 고가 주택이나 지역과 위치를 고려하지 않고 높아진 비싼 주택은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있지만 수요가 몰리는 중저가 주택은 매물 부족으로 단 14일 만에 팔리고 있어 2011년 이후 최단실 내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중간 가격 주택이 부동산 시장을 떠받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새로운 쉼터가 생겼습니다. 세인트 바나바스 시니어 센터는 한인 어르신들이 함께 장기나 바둑 등을 무료로 둘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박시문 기자가 센터를 다녀왔습니다. 삼삼오오 모여 바둑을 두고 있는 한인 어르신들. 한 수 한 수 정성을 담아 두는 어르신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합니다. 한인타운 인근 세인트 바나바스 시니어 서비스 센터에는 한인 어르신들이 무료로 바둑을 두며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둑에 질린 어르신들은 다른 한쪽에서 장기를 즐기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두는 장기지만 함께 어울리는 것만으로도 마냥 즐겁습니다. 바둑과 장기 외에도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많습니다. 댄싱 교실도 있고 컴퓨터 관계라든가 또는 한 말씀으로 원스톱 에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노인센터는 65세 이상의 경우 편의를 위해 이동수단도 제공합니다. 또 한인 자원봉사자들이 영어가 힘들어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각종 서류 서비스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니어 아파트 신청하는 거 도움 요청도 우리가 도울 수 있으니까 와서 도움 많이 받으세요. And now that as we are progressing past the pandemic, there was 2 long years inside, so we're really excited to welcome everyone back and to have activities for everyone.
팬데믹으로 주춤했던 노인들의 사회활동. 여러 단체가 무료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서서히 활기를 띠고 있는 모습입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측에 중장거리 공격 무기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측은 전선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에 중장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한 무기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마스로 불리는 고속기동 포병 시스템과 다연장 로켓 등 첨단 장비가 다수 포함됐습니다. It will include 4 more HIMARS advanced rocket systems, which the Ukrainians have been using so effectively and which have made such a difference on the battlefield. 미국 측 추가 지원 발표는 50여 개국 대표들과 화상으로 개최한 우크라이나 방위 연락그룹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해당 무기들이 30곳에 이르는 러시아군의 핵심 보급로에 타격을 입히는 등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에선 대통령 부인이 미 의회를 찾아 대공 방어망 등 더 강력한 군사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Я прошу у вас протиповітряну оборону, щоб ракети не вбивали дітей у їхніх візочках. 이 같은 추가 무기 공급에 맞서 러시아 측에선 특별 군사작전 범위 확대, 즉 확전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 TV에 출연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기존 목표였던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넘어 남동부까지 전선을 넓힐 수 있다고 공언한 겁니다. Что уже 300-километровые боеприпасы они получили. Ну, значит, задачи географические будут отодвигаться от нынешней линии еще дальше. 미 국무부는 러시아 측 경고가 불법 점령지 확대를 공언한 것에 불과하다며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지지는 변함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